Blue Ocean. 장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 세계 라면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라면 축제 2018 라면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약 35억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인당 한 해 소비량이 76.1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드 인스턴트 누들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요, 세계 라면협회가 있습니다. 라면 중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기준으로요, 2017년 5월 업데이트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요, 세계 총 라면 소비량은 974억 6천만 개. 국가별 소비량은요, 역시 중국이 1위, 2위는 인도네시아, 3위는 일본, 4위는 베트남, 5위는 인도 순인데요. 6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를 따져보았을 때는요, 1인당 라면 소비량으로는 저희가 1위네요. 저희 블루오션 청취자분들, 토요일 점심 2시 오늘 방송 전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라면 드신 분들 있으시죠? 주말 점심으로 라면 딱이죠. 이번 코엑스에서 열린 라면 박람회, 이번에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새로운 평화 분위기에 맞춰서요, 북한식품 특별 전시관 옥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블루오션, 먼저 옥류관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Blue Ocean.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라면 박람회 전시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대한민국 라면 박람회 사무국에서 홍희선 기획실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부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곳 옥류관이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부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잖아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런 남북 정상회담과 관계 개선 기조에 맞춰서 이번 북한 옥류관과 또 간이식당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기획실장님이랑 그럼 전시회장 한번 둘러보면서 말씀 또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시회장에 딱 들어오니까요, 북한의 맵이 딱 그려져 있는데요, 각 지역의 대표 음식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대표 음식은 물고기 음식, 두릅, 인삼, 답곰, 금강, 신설로 등이 있고요. 해서지방의 대표 음식으로는 해주 비빔밥, 녹두묵, 녹두 녹마, 녹말국수 등이 있다고 하고요. 자강도와 양강도 대표 음식으로는 감자 녹마국수, 감자떡, 감자, 녹마, 강경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도 그 지역색이 정확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참 좋은 기회일 듯한데요. 네, 이번 기획 취지도 라면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어쨌든 식품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또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된 전시인 만큼 북한의 음식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럼 또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또 해볼까요? 문화적인 부분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한복하면은 우리나라가 또 북한이 같이 입는 것이다 보니까요, 정말 입가에 설레는 미소가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딱 적합할 것 같고요. 삶이라는 부분,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정말 우리네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니까요, 북한의 화폐 종류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북한의 화폐는 사실 가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중국 화폐를 쓰고 있는데요. 가치는 없지만 매년 기념 형태로 나오는 화폐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재밌어 하시고 신기하시는 세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진도 정말 많이 찍으시고요. 저 처음 봤어요. 와, 이렇게 보면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화폐도 있고요. 1978년, 47년, 이렇게 특별한 게 많이 있네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발행을 한 거네요. 저렇게 또 돼 있군요. 우표도 전시가 돼 있어요. 5,000원권. 아까 저기 있는 건 5원, 10원, 5,000원. 이런 게 북한 화폐군요. 바로 옆에는 북한의 패션 이래가지고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한복을 입는 우리나라와는 달리요, 북한에서는 한복을 일상복처럼 입는다고 합니다. 저고리와 치마색이 같고 자수가 화려할수록 멋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무래도 다 형형색색 이쁘지만 노란 저고리에 노란 치마 세트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오늘 우리 실장님은 하얀색으로 입으셨는데요. 저 그래서 하얀색에 핑크색 꽃 이렇게 정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노란색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네, 한번 끝나고 입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런 밝은 색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이런 청록색 계통을 입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화려한 부분, 이렇게 색깔이 되게 원색이에요. 보면은 원색이면서 특이한 게 위아래 같은 색으로 매치를 한다고 해요. 북한은 또 화려한 꽃자수를 좋아하시다 보니 아직까지도 일상복에서도 한복뿐만 아니라 일상복에서도 꽃자수를 많이 패턴으로 넣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꽃자수가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으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판문각 사진이 또 이렇게 있고요. 바로 그 옆에는 또 북한 예술품이 전시가 돼 있네요. 북한 예술품 하면 우리한테 친숙한 게 아무래도 이런 전경들, 금강산이라는 백두산 전경이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라면 박람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드디어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평양 상점 담배랑 라면을 판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직접 북한에서 파는 라면인가 봐요. 그래서 북한 컵라면, 속성국수 3분 라면 같은 거니까요. 그죠? 네, 북한에서도 컵라면이 있고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모든 것들이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먹는 라면과 비슷해요. 안에 액상 스프라든지 어떤 짬뽕 형태의 면발이라든지 비슷한 종류로 10종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 총 7종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즉석국수 경흥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소고기 맛이래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속성국수, 그 다음에 김치맛. 역시 우리 민족 하면 또 김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김치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물을 벗어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전시되어 있는 4종은 끓여 먹는 라면이네요. 김치 즉석국수, 그 다음에 소고기 맛. 요거는 우리 안성탕면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신라면 틱하고 요쪽은 좀 더 안성탕면, 이건 진라면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네. 그죠? 토장 맛은 무슨 맛일까요? 제가 맛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라면을 많이 모방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7종이 다 같은 회사인가요? 같은 회사는 아니네요. 경흥이라는 데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옥류에서 나온 또 라면이 있네요. 이렇게 라면이 전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옥류관에서 파는 여러 음식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펑펑인데요. 펑펑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북한에서 즐겨 먹는 과자라고 그럽니다. 네. 북한에서 즐겨 먹는 과자 펑펑이, 그 다음에 콩사탕, 토끼가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율무창출고, 이건 뭘까요? 건이 소화제입니다. 소화제도 있고 또 상황버섯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호랑이를 빼놓을 수가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왜 뭐만 다치면은 호랑이 기름 이런 거 그거 바르곤 했는데 그런 건 것 같아. 이건 약술이네요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약술 종류만 3가지가 있는데요. 재밌는 게 중앙동물원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채취한 직접 채취를 했다고 하면 호랑이한테도 직접 채취를 했다고요? 네, 사육한 과정에서 채취해서 직접 약술로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이건 정말 무슨 맛일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우리 대표적 북한의 음식이고요. 평안도 지방에서 추운 겨울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국수를 말아먹던 식문화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평양냉면 한 번쯤은 드셔보시고 싶어 하세요, 요즘에. 네, 저도 냉면이 먹고 싶어서 옥류관 냉면 맛보기 위해서 꼭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은 그런 작은 소망 같은 게 모이면은 결국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자, 평안냉면 먹으면서 인터뷰 한번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그런 기회가 없어서 매우 아쉽지만 저희 북한관에서 나가시면 간이식당,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간이식당에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인조고기, 또 북한의 서민 3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조고기, 또
퐁퐁이떡, 두부밥 이렇게 3종을 현장에서 시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3대 서민 음식이에요. 인조고기라는 거는요, 인조고기를 삶아서 안에 밥을 넣고요, 매콤달콤하게 양념한 음식으로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고기가 귀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접하기가 어려워서 콩으로 가짜 고기를 만든다고 해서 인조고기라고 하고요. 저희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할 만큼 별미지만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드실 정도로 아직까지 고기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거 말씀해 주신 퐁퐁이 떡이라는 거요. 퐁퐁이 떡이라는 거는요, 속도전이라는 거네요. 퐁퐁이 떡이라고 불리는 속도전 떡은 후다닥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속도 때문에 속도전 떡이라고 한다는데요. 어떤 건가요? 아까 발음하시기 어려웠던 그 녹말가루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반죽을 해서 빠르게 그야말로 속도를 내서 떡을 빨리 만들고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거의 주식으로 드실 정도로 퐁퐁이 떡은 많이들 가정마다 드신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왜 실장님은 너무 잘하셨지만 인삼 닭곰 전 이거 지금 됐어요. 그쵸? 지금 됐어요. 아까 녹말가루로도 만든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음식이 쫙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옆으로는 술이 또 소개가 돼 있네요. 봉학 맥주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북한 고위 간부 전용으로 제작된 맥주로 탄산 함유량이 적어서요, 부드러운 목 넘기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들쭉술, 이거는요 백두산 들쭉나무에서 열매로 만든 술인데요, 김일성이 생전에 즐겨했던 술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마시면 신선이 되고 여자가 마시면 선녀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북한에서는 아주 약술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궁금해요. 이런 거 정말 이런 궁금증이 모여가지고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애주갑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주가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소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장님 소주 좀 하시나요? 네, 저 옆에 있는 대동강 맥주 꼭 맛보고 싶어요. 저는 맥주 애주갑니다. 네. 평양소주 같은 경우는요, 강냉이와 찹쌀 170m 천연 안반수로 빚은 증류식 소주인데요, 곡물의 풍미가 나지만 깔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저희 소주병보다는 조금 커요, 아무래도. 네, 그 미리수가 적혀있지 않아요. 북한 제품은 대부분이 유통기한이나 미리수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서 양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국내 소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병 자체가 조금 더 똥똥하고요, 또 위쪽이 좀 큰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대동강 맥주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 김정일이 최고급 맥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해서 만든 맥주라고 합니다. 보리와 쌀의 재료 배합에 따라서요 7가지 맛으로 나뉘며요, 시원하고 깨끗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대동강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끗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대동강 맥주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요 대동강 맥주 공장에서 만들었고요, 2번이라고 써 있는 건 7가지 향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2번째 향이라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리하시네요. 네. 근데 맥주치고는 도수가 제법 돼요. 11도나 돼요. 맥주가 보통 한 4.7에서 5 정도 되는데 11도면은 우리나라 맥주랑 소주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도 대동강 맥주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물론 다른 제품이지만 그 맥주 도수까지 제가 체크하고 먹지는 않아서요. 근데 많이 즐겨 드시는 걸 보면 아마도 좀 부드러우면서도 목 넘김이 시원한 그런 맥주 그 느낌 그대로일 것 같아요. 위에 진달래 맥주도 있는데요, 진달래 맥주는 12도예요. 맥주가 좀 차이가 있네요. 조금 추운 지방 가면은 도수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동강 맥주랑 진달래 맥주를 봤고요, 정말 전시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삼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네, 저희가 즐겨 먹는 생해삼을 지금 이렇게 가공식품 형태로 특별 제조해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여기에 사용 설명서도 나와 있어요. 해삼을 찬물에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담근 다음에요 모래를 깨끗이 씻어낸 후에
끓는 가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인 후 불을 끄고 1시간 정도 잠궈 놓는다. 그 다음 해삼을 꺼내어 찬물 속에 1, 2일 정도 놓으면 해삼이 자라난다. 물이 차면 찰수록 해삼이 커지며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이 돼 있으면 설명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신선히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 통에다가 아예 이렇게 탁 붙여놨네요, 사용 설명서를. 굉장히 고급 음식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 거 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생활상도 나와 있는데요, 북녘 동포들의 겨울나기라고 해가지고요, 북한은 대부분 고산지대로 이루어져서요 8월 중순부터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는 영하 40도를 웃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9월부터 겨울나기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치약이 또 있어요. 치약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메이커가 있는 건가요? 미래라는 데서 나오네요. 고려 인삼 치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식물로 만든 것도 있고요. 네. 북한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실생활 제품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치약 제품 3종입니다. 아, 3종 제품이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왜 우리가 북한 하면 되게 멀게 느꼈는데 이렇게 실생활용품, 생활용품을 보다 보니까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큰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 하면은 뭔가 우리랑은 다르고 다른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 사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번 특별전의 기획 의도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한민족이고 또 이질감은 느껴지지만 말씀하신 대로의 이질감은 있지만 결국 이렇게 문화 교류 안에서 같이 숨쉬고 같은 하늘 아래 있다라는 것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저도 같은 기분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이질감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서 생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질감이 있는 게 아니고 못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아무런 소통이 없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 곳에서 생긴 이질감인 거지,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민족이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계속 제가 북한이다 얘기를 하니까 뭔가 특별하고 다른 것 같아 보이지, 그냥 똑같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른 브랜드인 거예요. 맥주 같은 경우도 그냥 맥주 중에서 도수가 좀 높은 맥주, 소주 중에서도 좀 더 투명한 소주, 치약 같은 경우도 조금 특별한 치약, 뭐 이런 정도지 꼭 이게 북한이다, 뭐 대한민국이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또 생활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우표라는 거, 북한의 첫 우표 도안은 무궁화 삼선함이라고 하고요, 비누도 소개가 돼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사진이 이렇게 같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역시 보니까요 스마트폰도 이거는 요즘에 얘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 하면 우리가 그 이미지가 사실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그죠? 북한의 스마트폰은 2013년에 아리랑을 시작으로 최근 진달래 3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갤럭시랑 좀 비슷한데요? 네, 제품명이 독특하지만 외형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근데 분명히 스마트폰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스마트폰이라는 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정보 공유적인 부분, 정보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제약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삼은 당연히 북한의 대표 브랜드죠. 개성 고려 인삼, 또 조선 인삼이 있고요. 화장품도 있네요. 북한의 대표 화장품 공장은 신의주 화장품 공장으로요, 개성 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신발도 소개가 돼 있고요. 정말 다양한 화장품,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요, 바로 북한말 겨루기인데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재미 요소를 더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말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라면은 북한 말로 꼬부랑 국수이다 맞추시면서 놀이 삼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볶음밥은 뭐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북한 말이라는 게 왜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직설적으로 행동 방식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 볶음밥 할 때 어떤 거 넣고 하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볶음밥 할 때는 기름이 필요하고
또 볶음밥이니까 밥이 필요하잖아요. 두 개 합치니까 바로 기름밥 이렇게 되고요. 또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데이트하면은 가장 먼저, 왜 실장님은 데이트하면 뭐 먼저 떠오르세요? 산책? 저도요. 왜 같이 손잡고 걷는 게 모든 데이트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같이 걷기 좋은 곳은 어디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 말로 데이트는 산뽀라고 합니다. 정말 이쁜데요, 이 말은. 정말 왜 산뽀하면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역시 음식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말로 어묵은, 야, 이것도 정말 직설적이네요. 이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고기떡입니다. 물고기떡이 어묵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스킨이랑 로션은 살결물 물크림이라고 하네요. 정확해요. 물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저희 방송 중에 여러분들 소확행 기억하시죠? 저희가 디디쇼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소확행 같이 부분이 담여져 있습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포스틱에 적혀져 있는데요. 몇 개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실장님 몇 개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벽면에 포스트잇으로 부착을 해주셨어요. 염원을 담으셨네요. 우리 다시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유행어로 젊은 층들이 많은 라면박람회이다 보니까 북한 여행 가자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또 한강 넘어 압록강까지, 맞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가자 금강산, 다시 찾자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제 앞에 있는 거 정말 인상적이에요. 통일, 세금 더 내도 좋으다. 왜 많은 분들이 통일을 얘기할 때 그런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의 그 관점에서 사실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저도 세금 더 내도 통일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와, 많은 분들이 전쟁 반대, 통일이 나면 맛있겠다, 통일돼서 라면 먹으러 가자, 기차 타고 북한 여행, 통일 가자가 제일 많네요. 유행어라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북한 가서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산뽀해야죠. 북한 가서. 네, 맞습니다. 네. 북한 분들과 같이 산보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다 한 민족이고 또 친구니까요. 네, 이렇게 옥류관이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공간이고 부스인데요. 처음에 왜 이런 공간 기획하실 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3일이 지났는데요. 어떠세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겁고 사상적이지 않고 또 정치적이고 이념적이지 않고 가볍게 라면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취지는 잘 녹아든 것 같고요. 또 짧은 코너였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영감 받으시고 또 감동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리뷰를 보면서 굉장히 저 역시도 뿌듯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시고 같이 전시회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lue Ocean. 네, 저는 지금 전시회장에서요, 로사퍼시픽 8핀의 김시현 부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여러 부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특히 8키는 줄이 정말 길어요. 완전히 부스를 뺑 돌아서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인기 비결 뭘까요?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라면 대기업들이 하는 거랑 저희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들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하고 저희는 고객이 찾을 만한 특색 있는 제품을 기획해서 지금 좋은 재료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지금 시식술도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 랍스타 라면, 라면을 찾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랍스타 라면은 재료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라면을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물론 소량이지만 그래도 고객의 니즈를 조금이나마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고객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라고 하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건 거 같은데요. 와, 실제로 전시가 디스플레이가 랍스터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스하고 다르게 인테리어와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희 라면 제품 포장지를 봐도 디자인이 좀 다르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보여지는 것부터 라면의 맛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라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소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랍스터가 얼마나 들어있어요, 라면에는? 저희가 지금 영국산 랍스타를 쓰고 있고요. 통째로 분말을 해서 넣었는데 실제 함유량은 0.2%가 분말 수포에 들어있지만 저희가 랍스타 건조 향미 건조 어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랍스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번에 출품을 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어떤 평가 해주세요, 라면에 대해서? 일단 재밌다, 신선하다,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하니까 다음 제품에 대해서 기대가 좀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부사장님이시니까 정말 솔직하게 호불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불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즐겁게 맛있게 먹는 순간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있고요. 조금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좀 많이 회자되는데 가성비를 좀 따지시는 분들은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죠? 시중에 라면은 1,900원에 판매가 되고요. 지금 박람회에서는 두 봉에 3,000원, 그러니까 하나에 1,500원으로 할인된 가격을 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성비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비용 대비 어떤 맛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랍스터가 좀 들어있고 또 왠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또 포장이. 저는 1,900원이면 가성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가성비 값 같은데요, 저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라면을 기획했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가격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라인업이 지금 8종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격도 조금 만족을 시켜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물품이 또 물건이 출품이 될 때는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 가격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마켓 리서치를 하실 때 분명한 포지셔닝 스트레지가 전략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1,900원에 대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중 판매가를 먼저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OEM 방식으로 세롬식품이라는 좋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회사 자체도 좋은 식자재로만 만든다는 그 슬로건이나 회사 가치가 분명해서 일단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재료를 공급해 주십사.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의 이제 반응을 조금 본 다음에 시중 판매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사장님이요 라면을 지금 갖고 와주셨는데요. 떠주실 때 랍스터를 조금 넣어주셨어요. 이게 그 0.2%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 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 요거 외로 추가로 0.2%? 해물라면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랍스터 향도 나고요. 국물도 한번 맛봐볼게요. 와, 정말 맛이 많이 다른데요, 일반 라면이랑. 근데 되게 깔끔한 맛이 있어요. 이렇게 국물 넘기고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상큼하고, 제가 오늘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라면 먹었는데요. 특색이 있네요, 분명히.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고객들이 빈 그릇을 찍어서 올리는 게 또 트렌드인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면이고 고가다 보니까 그런 사진들이 인스타에 또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감사한 일이죠. 저 남겼는데 방송 때문에 남긴 거예요. 저 빈 그릇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런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버즈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케팅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도 회사 쪽에서 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가요, 전략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즐길 거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가격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회자가 돼야 북적북적 거리는 재미, 라면이 끓이는 소리와 비슷한, 그래서 계속 소란스러운 라면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기획의 의도고요. 앞으로도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소란하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왁자지 거라고, 사실 그런 부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부스가 굉장히 큰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제 라면을 이렇게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삥 둘러서 있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지? 뭔데 이렇게 줄을 서 있어?
라는 생각하시고 줄을 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또 기다리면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와, 이거 무슨 맛일까? 여기서 먹으면 어떤 맛일까?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다행히 주최 측에서 저희를 앞에 부스로 위치를 주셔서 들어오시는 고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오시고요. 줄이 서 있다 보니까 그냥 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제품으로 많이 지금 반응을 너무 잘 주시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라면 브랜드로는 2년 차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와, 2년 차인데 이렇게 좋은 공간에, 사실 전시회에서 뭐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지만 비즈니스는 몫이거든요. 사실 몫이 너무 좋아요. 사실 들어오자마자 딱 부스가 있고 또 디스플레이가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져요. 그냥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은 고급진 분위기예요. 고급진 분위기에서 줄을 쫙 서 있다 보니까 저도 와,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거기서 소라남 또 분명히 이슈 메이킹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말씀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식을 하면요, 보통 3일 동안 몇 개 정도의 라면을 쓰게 돼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3일 같으면은 한 50박스 정도? 네,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계속 만들어 주시면은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아무래도 처음 드셔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사실 2년차 브랜드면. 그래, 처음 드시는 분들이 평을 할 때 조금 다른 맛이다, 개운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국산 제주 감자로 100% 감자면이거든요. 그런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그래서 인기가 좋고 맛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재료로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해보고 저 이거 사서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Blue Ocean. 저는 지금 비어포스트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는 지금 장명재 컨텐츠 팀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어포스트의 컨텐츠 팀을 맡고 있는 장명재입니다. 네, 비어포스트라고 하면은 매거진인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맥주에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만 다루는 월간지고요. 저희는 지금 총 29번째까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제 맥주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들을 모두 담은 대한민국 수제 맥주 가이드북이라는 단행본도 출간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인터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네. 라맥이라는 텀들을 쓰시던데요. 네, 치맥, 피맥은 잘 아시죠? 치맥, 피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킨의 맥주, 그 다음에 피자의 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밥을 제외하면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만 봐도 라멘에다가 이제 맥주를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습관들이나 아니면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라면을 자주 먹는 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라면도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맥주들이랑 매칭을 해서 라면의 맥주, 그래서 라맥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라면이랑 맥주가 잘 어울릴 수 있다. 네. 어떤 라면이랑 어떤 맥주가 잘 어울릴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이제 라면 중에서 이제 치즈를 주제로 한 라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림 파스타가 있듯이 그런 라면들이 있으면, 그런 라면들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 강하고 어느 정도 쓴맛이 약간 있는 그런 걸 같이 먹게 되면 라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면에서 느껴지는 느끼한 맛들,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맥주에서 느껴지는 쓴맛도 조금 줄여줘서 두 가지가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자주 먹는 매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운 라면이랑 그 다음에 맥주의 호배 쓴맛이 강조된 뭐 페이레일이나 인디아 페이레일 같이 이런 쓴 맥주들을 같이 먹으면 쓴맛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운맛도 좀 더 이렇게 확 하고 올려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운 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까 딱 말씀하셨는데 에일 맥주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콜라 많이 마시는데 콜라뿐만 아니고 그것이 맥주로 대체될 수도 있겠네요. 왜 우리 야식으로 그렇죠. 라면 많이 땡기잖아요. 왜? 맞습니다.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 경우에 라면에 국물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국물이 없는 라면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짜장면도 많이 드시고 비빔면도 많이 드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장 소스의 진한 맛이 있으니까 이 진한 맛들을 조금 중화시켜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걸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한 느낌으로 이제 상호 보완을 하려면 이제 검은색 계열의 맥주들을 같이 먹어주면 맥주 재료 중에서 이제 메가라고 해서 곡물의 맛이 강조되면서 이제 곡물의 맛과 그다음에 춘장에서 느껴지는 그 짠맛이 같이 결합이 돼서 좀 더 상승 효과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빔면에 예를 들어서 비빔면에 삼겹살 혹시 같이 드시나요? 그렇게 드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어울릴 것 같아요. 비빔면이랑 삼겹살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삼겹살 하면 또 소주잖아요. 근데 그래서 비빔면에 삼겹살 같은 걸 드실 때는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레일이나 IPA 같이 호배 쓴맛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가 조금 높은 걸 같이 드시면 삼겹살의 이 느끼함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비빔면에서 느껴지는 새콤하고 매운맛도 같이 이렇게 강조해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취향대로 나는 매운맛을 좀 줄여주는 걸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맥주 중에서 조금 단맛이 강한 걸 드시면 되고요. 나는 매운맛을 좀 더 즐기고 싶어 라고 하면 쓴맛이 강조된 맥주를 드시면 되죠. 그러네요. 진짜로. 왜 요즘에 라면도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요. 아까 왜 아무래도 또 컨텐츠 팀 팀장님이시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 라면 같은 경우도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물이 없는 거, 치즈가 들어간 거, 많이 매운 거, 또 프리미엄 브랜드 정말 다양한 라면이 있는데요. 맥주도 그에 못지 않잖아요. 맥주는 맥주의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만 해서 100가지가 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맥주의 이름으로 구분을 하면 전 세계에 몇만 가지의 맥주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스타일이라도 조금씩 맛이 다르니까 그 맥주들을 다 먹어본다고 치면 하루에 한 가지씩을 먹어도 평생 먹었을 때 그 맥주들을 다 못 먹고 죽을 만큼 맥주가 많아요. 야,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 토요일 허투루게 쓰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 다양한 맥주 다 마셔보려면은 몇 가지 종류를 마셔야 이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39이니까 노력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3년이면 1000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가지씩을 먹어도 30년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3만 가지예요. 또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시기 시작하면은 아마 한 200년은 사셔야. 맥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양조장에서는 새로운 맥주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하나씩 다 먹어본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맥주를 경험하다 보면 새로운 맛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내 취향에 맞는 맥주도 찾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현재 이제 100개에 육박하는 수제 맥주 양조장들이 있는데요. 이 맥주들을 한 번씩 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런 거 있어요. 라면 박람회잖아요. 그런데 맥주 부스를 하시고 또 맥주 부스 중에서도 또 매거진을 하시잖아요. 라면 박람회를 처음 이제 들으시고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되셨나요? 라면 하면 모든 분들이 라면 박람회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라면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라면도 있지만 라면과 관련된 것 혹은 라면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맥주를 다루는 이제 맥주 매거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맥주에 관해서 특정 브랜드나 아니면은 특정 스타일의 맥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과 같이 할 수 있는 맥주들을 소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면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게 전시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라면 박람회라고 해서 그냥 라면을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라면을 담는 그릇도 있고요. 또 라면을 어떻게 같이 향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상호 보완적인 그 맛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반대로 맥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맥주를 중심으로 한 푸드 페어링이 많이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푸드 페어링이라고 하면 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와인을 이용해서 하는 푸드 페어링이죠. 근데 맥주는 우리 일상생활에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술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먹는 술이기도 해요. 지금은 소주보다 많이 먹는 술인 점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밥 다음으로 많이 먹는 라면과 소주보다 많이 먹는 맥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푸드 페어링 하면은 사실은 갈비랑 요즘 와인이랑 이렇게 푸드 페어링을 하는 게 굉장히 트렌디적인 부분인데요. 맥주랑 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우리한테 친숙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어쩌면 와인 같은 경우나 갈비나 우리 코리안 바베큐라고 하는 부분이 한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 그 자체로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요. 맥주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금 또 불토 얼마나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비어포스트라는 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잡지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서 수제 맥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맥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맥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가 없구나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제 맥주 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각 주 그리고 미국 전체를 어우르는 잡지들이 수십 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잡지를 만들면서 맥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맥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희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처음에 잡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맥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맥주를 잘 모를 때는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정말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매체로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죠. 저도 언젠가 그 홍대에서 한번 맥주를 마시는데요. 그 사장님이 맥주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거는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정말 그 역사가, 맥주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뒤에. 우리나라 술도 똑같이 역사가 있죠.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로 따지면 한 3,700년에서 4,000년 정도 된 술이에요. 그런 술이라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술도 곰곰이 따져보면 기원전부터 해서 이렇게 역사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맥주는 기원이 우리나라의 술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백 종의 다양한 맥주들이 있고 그 맥주마다 고유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들을 알고 그 다음에 기원을 알고 이렇게 정보들을 조합을 하다 보면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마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이런 술이야 라고 해서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펍의 사장님도 오시는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개하고 이 술은 이런 술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는 만큼 느낀다는 말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맥주라는 게 그냥 맥주 한 잔을 잡은 것과 그 뒤에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를 알고 그 맥주를 다시 바라볼 때의 시선과 또 목 넘김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를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지금 마트에 보면은 수백 종의 맥주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맥주를 모를 때는 색깔이 다르고 알 수 없는 글씨로 써 있는 그냥 다른 그림들인 거예요. 근데 맥주를 아는 만큼 브랜드가 보이고 이 맥주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요건 나한테 잘 맞는 거야, 이건 나한테 잘 안 맞는 거야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맞는 맥주를 실패할 확률을 줄여가면서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맥주가 내가 아는 정보만큼 내 실생활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이 이번 연도에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맥주 하나 있으세요? 지금 저희 블루오션 청취자분들한테 이 맥주 한번 꼭 한번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에 걸쳐서 매일매일 맥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한번 탑3 맥주요. 우리가 또 라면 박람회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매운 라면,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즘 국물 없는 라면도 많이 드시잖아요. 국물 없는 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또 하나는? 첫 번째로 하나씩 제가 소개를 드리면 국물 없는 라면들 중에서 매운맛이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들이 있어요. 매운맛이 있는 거는 이제 비빔면이겠죠. 그건 이제 매운 라면이랑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매운 라면에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비빔면과 잘 어울리는 맥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빔면과 잘 어울리는 맥주는 비빔면의 새콤한 맛은 좋아하지만 매운맛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마트에 있는 맥주를 중에서 밀맥주, 독일식 밀맥주라고 되어 있는 바이젠이라는 스타일의 맥주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바이젠은 부드러운 질감과 약간은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은 찐득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탄산감이 있어서 이 맥주가 그 비빔면의 매운맛은 조금 낮춰주고 그 다음에 신맛은 이 맥주와 결합을 해서 좀 더 상큼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식 밀맥주라고 되어 있는 맥주들을 같이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물이 없는 것 중에서 이제 맵지 않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국물이 없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짜장면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한때 왜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왜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짜파게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짜왕도 있고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짜장면과 그냥 짜장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짜장면 스타일의 그런 누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맥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춘장의 짠맛이 있어요. 근데 이 짠맛이 맛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밝은색 맥주랑 같이 먹었을 때는 맥주가 짜장면에 가려서 아무 맛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스타우트라고 되어 있는 흑맥주 계열의 맥주를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곡물의 고소한 맛이랑 쓴맛이 짜장면의 단맛하고 짠맛이랑 같이 붙어서 되게 좋은 조합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기네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스타우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기네스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기네스 한 잔 마셨는데 기네스가 또 짜장면이랑 잘 어울리겠네요. 같은 색깔의 음식과 같은 색깔로 음식과 맥주를 매칭을 하면 크게 실패는 안 하지만 맥주의 색깔이랑 라면의 색깔은 크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맞출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짜장면이랑 스타우트라는 흑맥주일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기네스도 정말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해주는 기억해야 되는데 아까 비빔면이랑은 밀맥주, 그 다음에 색깔로 딱 생각을 해가지고 짜장면이랑은 같은 색깔인 기네스 종류의 그런 흑맥주들. 그러면 또 다른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매운 라면이죠. 신라면이죠, 그죠? 신라면 말씀하시면 되죠. 신라면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매운 것들도 요즘은 나오죠. 더 매운 거 어떤 거 있죠 요즘에? 라면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열라면 또 신라면 이렇게 매운 종류 라면이랑은 어떤 게 어울릴까요? 매운 라면을 드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운맛을 즐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운맛들을 좀 더 쫙 올려주는 맥주가 있으면 좋죠. 그러면 맥주 재료 중에서 홉이라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 맥주들이 홉에서 나는 쓴맛이 매운맛을 좀 더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디아 페일에일이라는 종류의 맥주를 저는 드시길 권해요. 인디아 페일에일 혹은 IPA라고 적혀있는 맥주들이 쓴맛이 강해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한 6, 7도 정도로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 맥주랑 매운 라면을 같이 드시면 매운맛이 입안에서 쫙 상승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왜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6, 7%는 맥주에서 사실 제법 높은 도수인데요. 아까 제가 옥류관에 가니까요. 북한 맥주가 11도, 12도예요. 네, 맥주는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던 카스 하이트 맥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맥주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수많은 맥주의 종류 중에 한 가지 스타일이죠. 네, 카스나 하이트는 4도에서 5도 정도로 비교적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는 60도가 넘는 맥주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11도, 12도가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은 아닌가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그런 맥주들이라고 해서 맥주가 아닌 건 아니에요. 대신 좀 더 진하고 깊은 맛들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맥주랑은 어떤 게 어울려요? 라면 중에서는 어떤 느낌의 라면이 조금 도수가 있는 뭐 11도, 12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도수가 있다라면요. 맥주랑 라면을 매칭시키실 때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맥주가
매운맛이 세냐 짠맛이 세냐 이런 게 아니라 입에 넣었을 때 맛 자체가 얼마나 풍성하냐랑 이제 매칭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은 풍성한 맛들이 나는 라면이랑 같이 매칭을 시키시면 서로 밀리지 않고 조화로운 맛들을 느끼실 수 있죠. 와, 정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맥주 한잔 정말 하고 싶네요. 이 매거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정말 맥주를 정말 그 맛 그대로, 왜 그거 있잖아요, 이 맥주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할 때가 있고 또 그게 그대로 전달됐을 때 기쁨도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네요 결국은. 공부를 하시지 않아도 돼요. 다만 맥주를 마실 때 내가 마셨던 맥주가 어떤 것인지만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맥주를 계속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이거는 이래 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는 순간이 와요. 맥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새로운 것들을 마셔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작은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토요일 오후 2시니까요 얼른 서두르셔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셨죠? 하루에 하나씩 마셔도 쉽지 않다고요. 정말 여러가지 종류 많은 맥주 있으니까요 맛있는 라면이랑 같이 한번 오늘 배운 거 다 기억하셔가지고요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Blue Ocean. 네, 이번에 찾을 부스는요 라면 박람회에서요 자판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저는 지금 세코의 진방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끓인 라면 자판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끓여주는 라면 자판기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예, 여기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은 2,000원 현금 2,000원이나 카드나 교통카드나 그 다음에 티머니 또 아니면은 삼성페이 같은 것을 터치시켜 가지고 작동시키면 바로 끓여서 3분 만에 라면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커피 자판기 같은 건가요?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특별히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 그 편의점 같은 데나 아니면 야유회 또는 그 테라스 같은 데나 공원이나 학원, 도서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판기를 설치해 놓으면은 누구나 쉽게 이 돈을 집어넣고 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요즘에 점점 트렌드가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인터랙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무인 자판기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무인 자판기입니다. 바로 사람이 필요 없는 그 하루에 한 번 정도 라면만 적재시켜 놓으면은 뭐 30개에서 50개까지는 자동으로 사람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판기입니다. 예. 많은 라면 박람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식도 하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지금 제 옆에도 몇 분이 시식을 하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전시회에 지금 나오신 게 처음이신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좀 나왔고요. 그 전에도 나왔고. 제가 이번 전시회가 3번째 이제 나오시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제일 처음에 나오셨을 때랑 또 작년이랑 이번에 어떤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작년에도 좀 많은 우리 그 관중들이 지금 오셨고 올해도 보니까 좀 많이 관전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메이커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라면 회사에서는 좀 큰 회사는 좀 볼 수가 좀 없고 거의 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면이 또 끓인 라면 자판기에 어떤 영향을 주시나요? 어떤 기업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은 뭐 저희들은 라면 회사 어떤 회사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들 보면은 이 라면 자판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편의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유심 있게 관심 있게 보시는 거지 어떤 라면 회사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는 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시회를 오시다 보면. 그렇죠. 바로 오늘 또 뭐 우리 라면을 여기 와서 직접 시연하신 분들이 한 700~800분 좀 되시는데 정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그 평들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2,000원을 넣고요. 여기 저기 여기서 이제 현금으로
네, 먼저 이제 2,000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죠. 네,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끓여서 3분 만에 네. 끓여가지고 갖고 놓죠. 그럼 어떤 라면을 먹을 수 있는지 아나요? 그렇죠. 여기다 신라면을 넣으면 신라면이 나오는 거고 또 일반으로 뽀글면을 넣으면 뽀글면이 나오는 거고 어떤 라면을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라면을 어디다 넣어요, 대표님?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쭉 라면을 까서 이렇게 적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기계를 열어보니까요. 네. 라면을 연 다음에 라면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용기에다 통을 넣고 스프를 어디다 넣어요, 그러면? 스프도 전부 밑에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아, 적재를 이렇게 할 때 층층이 돼 있어 네, 스프를 층층이 밑에다 돼 깔아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넣고 닫고 그럼 일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기계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그 관리자들이 네. 또 요걸 그 운영원자들이 전반 30개 정도를 채워 놓으시면은 소비자들은 돈만 넣고 이 끓인 라면을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안에 라면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화면에서 보여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뭐 신라면이나 뽀글이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은 저희들 이제 뽀글이 라면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라면을 넣느냐에 따라서 신라면도 먹을 수 있고 뽀글면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라면박사닷컴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라면 박사신가요? 아닙니다. 라면 박사가 아니고 기계 박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기계 박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라면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기계 박사신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요즘 정년들도 굉장히 좀 100세 세대라는데 60대 때 전부들 이렇게 퇴직들 많이 하시고 진짜 그렇다고 해서 뭐 퇴직하신 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 생각해 봤더니 사람을 안 들이고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자파기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자파기를 개발하게 됐어요. 네. 아, 확실히 그런 계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명확한 계기랑 또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재 트렌드 자체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점점 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하지만 그게 트렌드랑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상 사람을 빼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돈을 안 들이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손쉽게 누구나 다 사업화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머신인 것 같아서요. 큰 부담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식당 하나만 차리려고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뭐 한 490만 원짜리 갖다가 장소 설치 장소만 좋은 데 놓으시면은 한 뭐 세대 네 대만 관리해도 봉급쟁이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입이 생기니까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은 왜 실제로 이제 3년째 나오시니까 이번 엑스포,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에 좀 성과가 있으셨나요? 예, 좀 그 대리점 몇 군데 계약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 자기 그 샵에다 놓고 타는 사람들도 한 20명 좀 이렇게 계약을 했고 좀 성과는 좋았습니다. 예. 내년에도 또 나오실 건가요, 대표님? 네, 나옵니다. 예. 네, 내년에도 그럼 또 좋은 기계, 또 기계 박사시니까 또 내년이 되면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라면을 종류별로 다 진열해놓고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동 라면 자판기가 거의 설계가 끝내서 앞으로 2개월 후면은 이제 그런 자판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것도 기대해보고 내년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인터뷰를 딱 끝내니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막 쿵쿵쿵쿵 하는 음악 들리셨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 마치시고 전시회 정리하시면서 라면 다 드시고 계시네요. 직원분들도 이제 다 라면 드시고요. 또 다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라면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옥류관 어떠셨어요, 방송? 저도 처음에 옥류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싹 한번 둘러보고 평양냉면이나 그런 라면 종류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나 했는데 정말 의외의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이라는 주제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는, 특히 이번 주에 북한 관련된 주제 이슈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주제, 저는 그것을 문화 쪽 또 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 딱 시기적절한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블루오션의
장준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라면이랑 같이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